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 자폐를 기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가 저랑 언제까지 같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살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건 많은 부모님들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혹은 아이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많이들 바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폐 아이들 중에 고기능 자폐 중 혹은 마일드 자폐 중 ABA 테라피나 재활치료를 잘해서 비장애인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혼자 살아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삶의 포지션에 있어서 어느 특정 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자폐 어른들 혹은 자폐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자폐 커뮤니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능 자폐이거나 마일드 자폐를 가지고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여러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몇의 과학자, 예술가, 정치인들은 자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혹은 이 온 인류에 변할 수 있는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자폐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아티클은 thehealthsite.com 이라는 데 나와 있는 거고요. 6인의 자폐를 가진 천재들이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어드리면 물론 여기에 제가 오늘 언급할 6인은 굉장히 extraordinary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또 이분들처럼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처럼 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거의 very first를 만들어내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왔던 모든 이론들, 어떤 것들을 very first로 만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에 가까이 할 수도 있죠.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자기가 아스퍼거 신드롬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혁혁한 경우를 그 양반도 만들었죠. 화성으로 로켓을 쏴서 보냈고요. 전무후무하게 최고의 전기차 회사를 만들었고, 그리고 리사이클이 가능한 로켓을 만들어서 하늘에 인공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라는 인공위성 인터넷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지구상 어디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하게끔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이룬 업적, 그리고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죠. 212 밀리언. 최근엔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개인 회사로. 그럼 이거는 신이 내린다고, 하늘이 내리는 부자이고 하늘이 내리는 천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죠. 앨런 머스크 이전에 우리에게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과학적 이론에 기반을 둔 천재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상대성 원리, 과학적 기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모든 인류에 어떤 혜택을 준, 그걸 기반으로 한 많은 과학적 이론들이 현실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어떤 자폐 증세가 있었는가?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에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아스퍼거스 신드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스퍼거스 신드롬이 2013년 DSM-5 이후에는 자폐 캐러고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아스퍼거스 신드롬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back in the days니까요, 오래전이니까 그때는 저서 용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아스퍼거 신드롬, 자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의 증상은 뭐가 있었는가? 론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혼자 있었고, 그리고 아, 그 친구를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얘기하면 소셜 스킬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고, 그리고 한 곳에 집착하는 집착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어린 시절에는 뭔가를 자꾸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증세들을 요즘 그 자폐 진단 그 차트나 어떤 그 이그잼에 넣어보면 아, 이 사람은 자폐, 아스퍼거 신드롬이었구나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자폐가 obstacle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장애, 누군가의 24시간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라도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하는 혁혁한 공을 세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고기능 장애, 이렇게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이 특별한 그 재능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자폐가 뭔가에 집착하게 하고 다른 걸 쉽게 잊어버리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어떤 이런 과학적 그런 그 업적을 남기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도 역시 이것도 캠브리지에서 캠브리지 어티즘 리서치 센터에서 그 조사한 얘기인데요. 아이작 뉴턴도 그 자폐에 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겨우 말을 했다 그래요. 겨우. 그러니까 이게 barely spoken인데 겨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어. 어디까지를 겨우 말했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판적인 거에 굉장히 센시티브했다, 예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판을 듣는 곳에는 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의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rarely made intimate friends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질투심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그 조사 결과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아이작 뉴턴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이작 뉴턴은 이러한 그 어티즘 증세를 견디지 못하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폐인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몇몇 사람들은 왜 그렇게 친한 친구가 많지 않죠. 마찬가지로 아이작 뉴턴도 그런 친구들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그러니까 자폐인들이 자기를 반겨주는 그룹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게 되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은 일들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시간을 쏟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이작 뉴턴도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않았나. 만약에 그곳에 없었다면 사과가 떨어지는 장소에 그가 없었다면 혹은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미국 3대 대통령입니다. 그죠? 그는 여러 채널에 의해서 어티즘이 있다라고 확신이 되어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 원어도드 책에는 Diagnosing Jefferson 그리고 컬런하고 Evidence of Condition that Guided His Beliefs, Behavior and Personal Association 노럼 레징이라는 분이 쓰신 이 책에 제퍼슨의 진단 그리고 그의 컨디션에 대한 증거 뭐 이렇게 그의 믿음과 행동에 대한 그런 거 그 책에 보면 제퍼슨을 말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소음에 굉장히 예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폐인들이 갖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죠. 말이 어렵고 그다음에 소리에 민감한. 요즘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발달되어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도 있고요. 뭐 저희 아이도 스스로 이렇게 귀를 막기도 하고 합니다. 노이즈가 심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 최고의 정치인이죠. 그리고 그 시민혁명의 또 리더였기도 하고요. 그 토마스 제퍼슨도 어비어스한 그 어티즘을 갖고 있는 어티스틱 어덜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역시 그 그림을 그리는 대가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태리나 이런 대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그림 있고 유명한 천지창조라든가 등등의 기독교적 색차가 분명한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어떤 면이 자폐 증세인가 보면, 그러니까 이분도 아스퍼거스 신드롬이라 그래요. 이제 이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니까 그냥 제가 자폐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는 혼자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거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poor라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회적인 거에 관심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소통의 스킬, 소통의 재능이,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lack of니까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는 미켈란젤로는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그린 그림에 굉장히 obsessed 돼 있다. 집착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그림이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거에 집착되어져 있고 외롭고 그것을 그려내기 위한 그 과정이 혼자만의 싸움이었는데, 이게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했다고 봅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글쎄요. 물론 이제 자폐를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자폐 요즘에서 역조사에서 그들의 삶과 생활들의 기록을 들여다봤을 때 자폐였구나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진화인류학자 찰스 다윈입니다. 그는 그 역시 자폐인이라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눈을 보고 우리가 굉장히 자폐인들에서는 아이 컨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건 소셜 릴레이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보면 직접적인 대화는 피했다 그래요. 아마 우리 자폐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대화할 때 조금 딴소리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그 주제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딴소리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디렉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윈은 혼자 아주 유일한 생각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관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자폐 아이들 보면 뭔가를 보고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뚱맞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아마 찰스 다윈도 그런 생뚱맞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 다윈의 자서전이나 이런 걸 보면 클리어하게 그가 자폐였던 것을 여러 전반에 있어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추적을 해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데이터에 자폐는 이런 증상과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다 이제 이런 위대한 위인들을 대입해 보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마지막이에요.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역시 뚠렛 신드롬하고 아스퍼거 신드롬, 자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집착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상동행동이라고 그러죠. 어떤 게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적으로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facial expression, 그러니까 얼굴에서 표현하는 그 얼굴 표현력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드 스윙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역시 모차르트도 그 자폐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이분들을 오늘 제가 멘션한 이분들은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자폐다. maybe 서번트 증후이라고 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글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즘 최근에 와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들여다본 그 6명의 외인들은 obviously하게 자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도 어떤 특정하게 뭔가에 관심 보이고 뭔가에 집중도가 높고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다. 그러면 이런 천재적인 습관이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6분들이 다른 말로 서번트 증후군이지 않을까라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